아무튼 뭐 나라가 자꾸 이번에 또 강남역에서도 흉흉한 사건이 나고 계속 그러고 나니까 또 남녀 간에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남녀가 싸우건 뭐 진보와 보수가 싸우건 지역 간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건 저는 아무튼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따져보면 싫은 거 다 있고요. 서로 무시하는 거 다 있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양심이 50% 이상일 때는 남한테 우리가 배려도 하고 다 합니다. 욕심이 지배할 때 우리는 별짓도 다 해요. 우리가 주적으로 삼아야 될 존재는요. 진심으로 혐오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존재는 욕심꾼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남 함부로 해치는 사람. 남자건 여자건 아무튼 진보건 보수건 분명히 이걸 안 하시면요.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 빠져드시고 재미는 누가 보냐면 진짜 욕심꾼들만 재미 봐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진짜 재미 보는 사람은요. 욕심꾼이에요. 그래 싸워라 싸워. 그렇게 자꾸 소모전해라. 그래서 힘 지치고 빠지면 누구가 재미 봅니까? 그 틈에 항상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이 꿋꿋이 자기 욕심 챙겨갑니다. 늘 분명히 양심은 양심인데 내 양심의 불에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전후사정을 정확히 못 돌아보고 움직이다 보면 또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무튼 항상 상황을 냉정히 보고 항상 욕심과 양심의 기준으로요 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으면 아무튼 거기는 무슨 지역 분문, 남녀 불문, 뭐 정치 이념 불문하고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요. 한 사람이 무리한 욕심을 내면 누군가는 분명히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공식으로 알고 우리가 욕심꾼이 되지 말자. 내가 욕심꾼이 되지 말자. 나조차고 남 해치는 존재 되지 말자.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절대 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요. 세월호도 물에 안 빠지고요. 우리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못한다. 그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하는 게 사회 전체에 이게 퍼져 있으면 이 이념이 다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 전체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세월호 같은 배는 못 띄우죠. 애초에. 그렇게 불법으로 막 증축한 배 못 띄우죠. 또 띄웠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상사를 막았겠죠. 또 막상 배가 좌초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선장들부터 그딴 행보 안 했겠죠. 자기들만 제일 많은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만 탈출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있으라고. 해경은 도와주러 가서 부지런히 사진 찍어서 청와대에 보내는데 다 시간 썼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구조 안 하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넘어가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과연 국민들의 욕심이 커질까 양심이 커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양심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개발될까? 열은 받으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되게 좌절하지 않을까요? 사회라는 게 결국 이렇구나. 하나도 해결 안 되는구나. 또 지나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해결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그 얽힌 사람들끼리 또 소모전 싸우고 있고 욕심꾼들은 계속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그런 걸 또 이용합니다. 욕심꾼은요. 사고 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으로 내 욕심 채울까 요거 연구합니다. 여러분하고 아예 종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그 정도로 달라요. 양심이 지배하느냐 욕심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마음 쓰는 게 다릅니다. 그분들은 욕심 노트 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양심에 찜찜하다는 그런 이유로 내 욕심을 못 챙긴 게 없는가 이런 거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거랑 반대로 쓰고 계신 분이라고요. 반성해요. 내일은 반드시 그런 양심이 올라올 때 몰라 하고 과감하게 욕심을 취하겠다. 망설였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걸로 인해서 남의 가정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이걸 분석하면 양심 노트고요. 욕심 노트는요. 그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가 손해받지 않느냐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사건 현장 가서도 자기 것 취하고 자기 인증샷 찍고 있고 자기 이득 취하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잘 포장하면 내가 더 나아 보일까? 이 사건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의 어떤 잘못을 감추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익을 더 챙기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고 있는 욕심꾼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그쪽도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대응하시면 여러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때도 저는 헬조선 이런 말 지금 돌지만 분명히 탈출할 길은 있는데 헬조선 이런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아 죽겠으니까 헬조선 하는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인욕하세요. 수용하세요. 나는 살만한데 그러지 마시고. 또 아니면 야 외국 나가봐라 더 힘들어 이제 이런 얘기도 다 가능은 한데 어느 부분을 놓고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른 형제들이 죽겠다고 할 때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기본이니까 아유 배가 불러서 그래 이러지 마시고 그런 말 안 나오는 사회로 만들어갈 운동을 우리가 하자 이거죠. 저는 간단합니다. 다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그 사람한테 안 하고 서로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 비전이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약해지면요. 우리는 금방 또 그러니까 꼭 악의가 있어서가 아닌데 금방 우리는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짓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금 또 남녀 간의 싸움 난 것도 남자가 무심코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그런 혐오나 차별, 무시 이게 싫다는 거죠. 또 남성들도 사실 또 쌓인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쌓인 거 막 다 털어놓으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 너도 있고 너도 있겠구나. 그런데 또 그런 같이 쌓인 거 있다고 해도 그게 또 나타나는 강도나 이런 정도는 다르거든요. 그럼 상대방 거 들어봐야 돼요. 너도 있고 나도 있어. 지금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방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겠는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좀 서로 그런 얘기 나누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 다시는 겪지 않게 우리가 눈 부릅뜨고 양심 분석해서 이게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바꿔놓겠다. 이게 가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이게 없어요. 지금 저보다 훨씬 나서서 다 분발하셔서 이런 거 항의하시고 다 하시죠. 국민들이 막 저보다 아무튼 이런 사건 나면요. 다 그냥 그 다음 날은 뭐 SNS부터 다.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게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거지 하고 다 잊어버려요. 자, 감정적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응이 감정적이시면 안 돼요. 왜냐? 감정은요. 그 감정 사라지면 끝나요. 그렇죠? 야 어제 나 좋다고 했잖아. 어제 그때 그 느낌은 그래.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 감정이 변한 뒤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 분석이라는 게 이유가요. 대한민국은 양심 분석을 안 하면요. 이 일을 또 겪어야 돼요.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양심 분석을 해서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왜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이 사회에 행행하는지, 양심 마비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부리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무튼 어떤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냄비근성이라는 건 치명적이죠. 그 기분 들 때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기분 딱 가시고 나면 바로 조금 지났다 또 연예인 누구가 뭐 했다더라 이제 거기에 다 갑니다. 이 사건 다 잊혀지고요. 연예인 누구가 그날 뭐 이렇게 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이 어디서 찍은 건지 이제 이런 거예요. 전 국민이 또 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건 누군가가 분명히 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욕심 세력이 술을 놔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낚여요. 이해는 돼요. 왜냐? 저도 거기에 관심이 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느끼니까. 지금 되게 심각한 얘기 하다가도 그래서 그걸 어쨌다는 거야. 둘이 사귄대 안 사귄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또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접하면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다 인정하고 제 마음도 그런다는 거 고백하고, 다만 그럴 때 양심 분석을 하고 몰라 괜찮아를 그때 써야죠. 아니 지금 이게 경중이 따질 일인가? 연예인이 뭐 역사 모르면 막 정치인들이 더 무서운 짓, 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짓을 저질러도 그것도 넘어가요. 이게요, 에고가요, 강자한테 그렇게 한없이 약합니다. 약자한테 한없이 강합니다. 우리가 갑질 욕하지만 우리가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보다 을이라고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매섭게 굴고 나보다 각인 것 같으면 찍소리 안 합니다.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예. 근데 을한테는요. 너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살면서 양심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영성지능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사건이 자꾸 일어날 뿐더러 점점 강해져요. 대책을 전혀 못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우리 홍익학당에 사느냐. 홍익학당이니까요. 홍익인간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기 명상하러 오시는 곳 아니에요. 명상은 홍익인간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내 마음에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양심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상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명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좀 마음 편하자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마음을 그렇게 하면 욕심이 잦아들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강한 양심이 힘을 얻는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명상을 하실수록 생각 살짝 바꾸신 건데요. 명상할 때 효과가 달라져요. 그냥 내 마음 편하자 하는 마음으로만 명상을 하시면 딱 그 효과에서 끝날 텐데 세상을 더 밝히기 위해서 내가 명상한다. 그 기분 갖고 하시면 그 생각 갖고 하시면 명상한 뒤에 효과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 변하는 것도 다르고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원을 가지고 하시라. 그런 원을 세우시고 공부하시라. 그 얘기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내면. 국민들이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만 해도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한 사건 났을 때만이라도 정확하게 거기서 양심 분석해서 다시는 이 잘못은 범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각심해서 대책 세우고 1년이고 2년이고 그게 시정될 때까지 감시하면서 노력해 나간다면 작은 거 하나씩 바꿔가는 중에 큰 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뭐 습관 작은 거 하나하나 바꾸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그거 바꾸는 중에 큰 게 바뀝니다. 그런데 한 방에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는요. 금방 흥분했다가 잊어버리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이렇게 에고의 결대로 이게 업력 아닙니까? 습관의 힘대로. 평소 우리 습관의 힘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명상하고 양심 분석을 허심탄회하게 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가지고 헤아리면서도 서로 간에 뭐가 제일 서로가 공생하는 비법인가 그 답을 하나라도 찾아서 혹시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발 그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을 좀 해주세요. 또 우리가 나는 가정밖에 책임 못 진다 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건 이 가정의 평화건 거기서 또 이 양심을 이용해서 한번 그 삶을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게 옵니다. 작은 거 무시하시면요. 작은 거 무시하면 큰 거 절대 안 옵니다. 왜냐? 작은 거 무시한 분들은요. 작은 것, 디테일한 거를 못 다루니까도 큰 거에 자꾸 몰입하시는데 큰 걸 만들었다가도요. 그거 다 말아먹습니다. 그걸로 더 큰 과보를 짓고 끝나요. 디테일한 데서 무너져요. 예전에 다 그 한 나라 망할 때도 다 그런 작은 데서 무너집니다. 누구 감정 하나 상하게 해놓은 거에서 무너지고요. 다 그래요. 그게 쌓여서 조선 당파 싸움도 다 그 감정 틀어진 데서 시작했어요. 뭐 얼마나 이념 문제로 서로 그렇게 흥분하겠습니까? 꼴배기 싫은 애가 자꾸 나랑 다른 소리 하니까 싫은 거죠. 딱 꼴배기 싫은데 태계 거 공부한대요. 그럼 난 율곡거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당쟁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둘이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냐? 타협이 된다는 건 또 누군가 하나가 이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라면 절대 안 할 거죠. 순수하게 이념 때문에 싸웠다면요. 이념 문제가 풀리면 화해가 되겠죠. 거기에 감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갈린 사람들은 화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좀 합리적으로 토론해봐. 토론 자체가 하기 싫은데요. 제 말이 맞는 건 더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감정이 틀어지면 맞는 소리 하면 더 밉다고요. 거기서 무슨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돼요. 맞는 말이면 무조건 내가 호응해야지 하는 아무리 왼수가 얘기해도 맞으면 인정해야지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런 사소한 데서 틀어져 버리면 지금 이 자명한 결론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도 안 도출된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부터 우리가 계속 추스려야 되니까 제가 몰라
좀 주문처럼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 학당에 오시는 분들이고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이라도 몰라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갑니까? 암담합니다. 몰라 해서 내려놔야 돼요. 지금 막 흥분되고 지금 상대방한테 퍼붓고 싶고 그렇게 하면 후련할 것 같아도요. 과연 그렇게 해서 진짜 후련하셨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한 뒤에 진짜로 뭐가 바뀌던가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요. 좀 몰라 하면서 상황을 좀 다르게 보시면서 진짜 안 바뀌고는 이 나라가 안 바뀌고는 절대 견딜 수 없는 수를 하나씩 놓자는 거죠. 이 정도 수를 놓으면 안 바뀔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요. 여러분 역량에 이 감당이 되는 거라면 그거 하고 다니시자는 거죠. 우리 보살도라는 거는. 그렇게 자꾸 하면 저도 제가 역량 감당하는 것만큼 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요.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라가 바뀌길 기대한다는 건 되게 허무한 그거 아닙니까? 되게 황당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또 이 수학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의 이런 작은 어떤 움직임이 그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의 생각의 작은 부분 하나를 바꾼다고 치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생각 바뀌면 가족 전체 영향이 갑니다. 가족은 또 사회의 그 기초인데 가정이 변하면 이 또 사회생활하는 그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을 일으키겠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멘토들이 운을 받죠. 운을 받는다는 게요. TV에 나와서 아주 전 국민을 상대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죠. 그런 자리가 한 번씩 서게 되죠. 그런 자리에. 그래서 저는 아주 하늘이 운을 줬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멘토들을 하늘이 운을 줬는데 그 멘토들이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가르침을 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느냐.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럼 보면 되게 유행으로 또 끝나요. 또 그때는 또 막 그거를 막 하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제 새 거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한다면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운이 온다면 떠들어서 국민들이 다시는 그 전으로 못 돌아가게 만들 그거를 저는 지금 계속 닦고 있습니다.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게 언젠가 한 번은 나한테 마이크가 올 것이다. 마이크 잡은 사람이 짱이죠. 그 사람이 혼자 떠드는 거니까. 아무튼 한 번은 나한테 마이크가 올 텐데 내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마이크 잡은 사람 말 다 들어. 그 상황이 한 번 올 거고 누군가 들어줄 때 그때 다시는 그 전으로 못 돌아갈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갈고 닦아서 만들어 놓은 게 홍익학당의 이런 공부법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집약시키면 양심이에요. 오로지 양심. 양심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그 전으로 못 돌아가게. 그 전처럼 뭘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머리에서 자명한가? 찜찜하진 않은가? 자꾸 이게 떠오르고 뭔가 가족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도 자명한가? 찜찜하진 않은가? 이것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도 이 사람의 카르마가 바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주 그런 실전적인 것부터 연구를 해요. 뭐 하나를 했을 때 가장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아야 되는 게 저거 재밌는데 해볼 만한데 이렇게 느껴져야 되죠. 너무 큰 거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 가치관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삶에 저거 하나 정도 들여놓는 거 문제가 아니겠다. 이런 게 오히려 좋아요. 사실은. 그럼 부담 없이 쓰시니까. 부담 없이 썼는데 쓰고 났더니 집안 전체가. 홈쇼핑에 이렇게 광고하지 않나요? 나는 이 물건 하나가 이렇게 내 삶을 바꿔놓을지 몰랐다. 근데 썼더니 이건 그 전의 삶으로 이제 못 돌아가겠다. 이런 그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쓰면 변하는 그런 제품으로서 지금 몰라 한번 맛들이시면 이제 몰라 안 하고 못 사실 겁니다. 자명찜찜 따지는 거 한번 맛들이면 이제 그거 안 따지고 못 사실 거예요. 안 따지면 이제 답답해서 뭔가 체한 것 같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돼요. 몰라랑 자명한가 요것만 들어가도 좋겠어요. 그러면 양심 세상 온다니까요. 차근차근 그 길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리 보고 우린 절대 안 멈출 거고 양심이 50% 이상 돼서 이 사회를 리드할 때까지 계속 가자. 이 신념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좀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왜냐?
뭔 일 날 때 흥분했다가 잊혀져 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 봤자야 안 바뀌어 세상은. 이런 말도 싫죠. 이런 말도 싫고. 그렇다고 흥분 안 할 수도 없고 내 양심이 뭐라고 하는데. 그럼 답은 뭐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현실을 바꿔놓자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기대치를요 좀 낮추시되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자는 거죠. 이걸 운동으로 해도 좋지만 여러분 개인 역량에 현재 지금 하실 수 있는 자리에 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제발 계신 그곳에서 제발 양심적 결정을 해주세요. 가정에 계시면 가정에서, 직장에 계시면 직장에서, 직장 중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계시다면 제발 제 강의 듣고 결정 내리실 때 제발 양심 분석해보고 자명한지 물어보고 뇌물을 좀 드셨더라도 좀 이번 것만은 좀 한번 이거는 많은 사람한테 관계된 거니까 나도 사정이 있어서 받았다만 나도 인간인지라 또 돈에 약하다만 그래도 이거는 내 양심에 너무 걸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제 강의 듣고 그것만 해주셔도 제가 일단 감사할 것 같아요. 그분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요 또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한 걸음씩 가자는 겁니다. 저는 당장에 다 바뀌면 제일 좋지만 제가 이렇게 왜 말을 못하느냐.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정도는 있다. 이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요거 안 바꾸면 진짜 찜찜하겠다. 왜냐면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건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가 내가 못 바꿨다고 나만 탓하지 못할 거다.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거는 당신이 결정했잖아요 하는 그거라도 여러분 찜찜하지 않게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큰 거 안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만 해갑시다. 그럼 나중에 그게 1년, 2년 쌓이면 엄청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그 인과 법칙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인과를 지으면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과보가 온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거를요. 일상의 삶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갑자기 무슨 시국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 얘기예요. 홍익학당은 혼자 명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명상과 개인과 사회, 인류의 변화를요 하나로 보고 연구하는 데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 개인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고 인류의 삶을 바꾸고 인류의 문명 수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명상해서 지금 기분 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요 명상을 하다가요 의식의 저 깊은 차원, 초의식 차원, 참나 차원을 체험했다. 인류가 참나의 첫 발을 내디딘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달 날아간 건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안에 신의 영역에 들어간 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혼자서라도 그렇게 노시라고요. 의미부여가 중요해요. 의미부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과보가 와요. 자, 과보가 바뀌어요. 하는 짓은 똑같이 했어요. 그냥 방에서 혼자 명상 10분 했어요. 한 사람은 10분 하고 나서 내가 인류가 미지 영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내가 갈 수 있다면 모든 인류가 갈 수 있다. 자, 한 생각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양반은 엄청난 보살도를 보살도의 터전에 지금 싹을 심은 게. 근데 하고 나서 10분간 보세요. 그 얼마나 이게 방정맞은 생각인지. 10분간 정말 황홀했는데 그것도 다 무상하네. 명상 나오니까 다시 괴로우니까요. 그늘에 있을 때는 시원하죠. 나오니까 또 덥네. 참 다 허무해진 거예요. 그 10분에 들었던 일이 정말 허무한 일이 되고 끝나요.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될 거면 명상 뭐하러 하나? 나오면 또 명상 나오면 또 똑같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나로 인해 인류가 다 같이 달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가요. 작은 차이 같은데 의미부여가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명상할 때마다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제 과보가 달라집니다. 그 말 한 걸로 인해 이제 과보가 바로 일어나요. 이제 앉아서 명상할 때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명상한 그 체험도요. 항상 객관화해서 보고 남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일본 여행 간다고 치죠. 그냥 혼자 갔다 오신 분하고 야 너가 갔다 와서 꼭 나한테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줘. 그 얘기 듣고 간 분하고는 지금
여행에 임하는 각오가 다르겠죠. 그 친구는 지금 공항에서 헤맬 텐데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여기로 찾아오겠구나.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요.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한 생각 다르게 먹은 것 때문에 바로 과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어지는 과보가 또 달라져요. 그 과보 때문에 또 다른 짓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을 계속 바꿔가는 이게 저는 수행입니다. 이거 아닌 수행은요. 그냥 아무튼 그거 가르치는 데서 배우세요. 그걸 가르치는 데 지금 뭐 전 세계에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데는 드무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가르치는 데는 지금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과 양심 분석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지 않으면 이 연구를 하셔야만 여러분 큰 도인이 되시고 여러분 큰 도인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뀝니다. 주변 운이 바뀌어요. 그거 엄청난 기적이죠. 이런 거 못 만들어낼 공부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렇게 떠들지 않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공부에 확신이 있고 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하는데 뭐 어떤 큰 이득을 바라고 저러나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암 치료제를 개발한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면 암으로 죽어나간다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만 들려오지 제가 막 이 얘기를 아무리 권해도 너가 무슨 의학 박사냐 뭐냐 너 얘기를 내가 왜 듣느냐 하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 딱 그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 명예가 높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아 이제 좀 다 살릴 수도 있겠다. 지금 이 기세면 이제 또 치료된 분들이 남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개발됐다는 걸 안 믿는 분들이 언젠가 쓰실 날이 오겠다. 그럼 다 같이 낫고 끝나는 거죠. 다 같이 자기 양심 알고 끝내자는 거예요. 제 말을 믿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양심 찾으시라고요. 제가 뭐 양심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몰라 괜찮아 하시면 양심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자명찜찜 따지시면 무조건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게 돼 있고 양심이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명찜찜만 따져보세요. 양심이 여러분한테 뭐 원하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명찜찜을 안 따지면요. 여러분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욕심의 소리만 듣지 양심의 소리 못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어제 제가 얘기하다가 요 얘기 드린 적 있어요. 홍익학당의 다른 명상단체는요. 상근기를 인정하는 게 달라요. 다른 명상단체 가시면 명상하다 빛 나오면 상근기, 빨리 나오면 상근기. 누군가는 명상하다가 호흡 잘 되면 상근기, 단전 빨리 찾으면 상근기, 화두 잘 잡으면 상근기. 별게 다 있을 수 있지만 홍익학당에서 상근기는요. 성인 닮은 사람이에요. 성인 닮은 사람. 너무 높은가요? 그게 아니라 성인은요. 잘 듣고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탁월할 임자거든요. 탁월한 사람. 학당이 최고 상근기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귀 알아듣고요. 이렇게 뻘소리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일 문제입니다. 학당이 저는요. 그런 인재들을 보면 나한테 꼭 추천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멘토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말귀를 잘 알아듣고 불편하게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이 중요하죠. 남 불편하게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으세요? 보살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도인 찾아가면요. 말귀 못 알아듣고요. 말 함부로 해요. 근데 목에 딱 힘주고 있습니다. 왜 도인이냐? 눈에서 빛이 나온다. 막 단이 이만하다. 그건 지 혼자 좋을 일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나 명상 일단 눈 감으면 10시간씩 들어간다. 그거 본인 나는 마약하면 10시간씩 흥분된다. 이런 얘기랑 아무 본인 혼자 좋으실 일이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오히려 그걸 봐요. 사람들은. 그 말할 때 무례한지 안 한지 그거 봅니다. 내 말귀 알아듣는지.
지금 나한테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나를 배려하면서 말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도인을 만나면 찜찜한 이유가 대도인이라고 막 하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흥분된 건 있는데 그럼 그 아이돌 만난 것처럼 설레죠. 대도인 만났는데 도인이라는 사람만. 근데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좀 인간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왜냐면 다 도인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끙끙 앓는 거죠. 뭔가 불쾌하고. 이게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따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도인 아니다 하고. 최고 상근기니고. 말기 잘 알아듣고 남한테 그거를 남이 잘 소화할 수 있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편해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걱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힘드신 게 아니라 인간관계 얽혀서 못 다니시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일단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고지곧대로 안 들어요. 다 왜곡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 어디 가서 내 이간질하고 다니고 내 험담하고 다니고 말 함부로. 같이 일하다가도 말 함부로 하는 거 들으면 또 뭔가 불쾌하시죠? 불편하시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가까이 가기 싫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말하는 최상근기는 맑게 알아듣고 이렇게 뻘소리 안 하는 사람. 이런 분들만 되시면 학당에서는 아주 인재로 봅니다. 아이고 보살이 왔구만 하고 이렇게 봅니다. 쉬운 것 같죠? 이게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분이 인재라고 하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말귀가 잘 안 돼. 나는 분명히 A를 얘기했는데 꼭 저 사람은 B로 알아들어요. 고깝게 알아듣는다든가. 힘드냐? 뭐 이러니 힘드냐? 우리가 힘든지 않냐?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도요. 이상하게 틀어서 듣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냐? 왜 내가 힘들 것 같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다시는 말 안 해야지. 괜히 다시는 말 안 걸어야지 하고 다짐하시죠. 다시는 말 안 걸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보살일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은 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재능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절대 도인 아닙니다. 그냥 그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피하세요. 보살도는 이겁니다. 성인 성자를 딱 머리에 박아두세요. 요거 잘하면 성인이다. 성인 중에요. 남의 말 못 알아듣고 잘 못 가르쳐주는 성인은 없어요. 예수님한테 제자 빌립보나 도마가 가서 예수님 이거는 뭔가요? 그럼 엉뚱한 대답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자가 황당하겠죠. 이 양반 성인이라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죠? 말귀 못 알아듣는 성인은 없어요. 논어에 보시면 제자가 하는 말 있으면 바로 알아듣고 거기에 딱 적절한 답을 줍니다. 이거 못하는 성인은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냐 그 능력이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육바람을 닦아가지고. 재능도 원래 있었겠지만 노력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재능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이게 보살이나 성인 되는 비결은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세요. 몰라 괜찮아 잘하고 양심 분석 잘해서 남의 말 잘 알아듣고 남한테 말 잘하는, 남한테 조리 있고 예절에 맞게, 즉 인의예지에 맞게 남 배려도 하고 말이 지혜롭고 논리정연하게 자명하게, 그리고 말이 항상 그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무례하지 않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 마음 먹으시면은 큰 보살 되시고,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신통력 공부를 남보다 조금 했는데 빠른 시간에 신통이 생긴다거나 무슨 막 단전이 개통된다거나 온몸에 기운이 돈다거나 그런 분들은요, 영성지능이 높다고 저는 안 부릅니다. 그냥 영적 지능이 높다 그래요. 영적 재능이 좋으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영성지능이라는 건 오로지 인의예지 얼마나 잘하느냐. 왜냐? 그 영적 재능이 높으면 더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우주의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욕망이 커지고 아집이 커져서 오히려 우주가 하는 일을 다 틀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영성지능이 높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참나의 재능 중에 일부를 끌어다 쓰는 재능은 좋은 건데, 그래서 영적인 재능은 맞는데 영성지능이랑은 좀 구분하자.
그 단어에 원래 그런 구분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쓰자는 거죠. 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영성지능이라고 할 때는요. 안에 있는 신성이 온전히 밖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지능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여러분 에고의 그 어떤 가리는 그런 작용이 없을 경우 참나가 어떻게 발현될까요? 인의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남을 배려할까요? 안 할까요?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견성했던 도인을 찾아갔더라도 그 도인이 하는 말이 무례하고 남의 입장 배려도 못하고 말도 고집부리고 자기 어떤 편견에 빠져 있고 그럼 이 양반은요 지금 참나가 견성은 했는지 모르는데 내면에 참나는 찾았는지 모르는데 참나가 에고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 때 엄청나게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영성지능 높다고 합니까? 영적 재능. 저는 견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참나각성 수준의 견성은요. 영적 재능 정도로 봐야지 영성지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더 소시오패스예요. 그런 경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나각성 정도만 하시면 몰라 해버리거든요. 즉 양심을 마비시키는데도 그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도를 이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양반이 양심적일 때 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도가 있다 없다 말을 못해요.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는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몰라 했더니 남들은 며칠 걸린다는 게 저는 처음 해봤는데 1시간 만에 참나각성 했어요. 좋으시겠네요. 아니 하루에 1시간 만에 했으면 좋은 거죠. 편리한 거예요. 이 양반한테 설명 더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 이런 느낌이죠. 멘토들이 느끼는 건 대신 우려가 더 돼요. 이 양반 1시간에 했다는 그거에 또 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즉 빨리 했다 늦게 했다를 가지고 남하고 또 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저희 보면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좀 한 달 있다 하시지. 이해되세요? 그걸 저희가 와 이분은 뭐 선골일세 막 이렇게 타고난 어떤 그 아주 그냥 부처의 종자일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좀 천천히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 좀 더 버티다 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초등학생 키워보시면 제가 키워본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해되시죠? 뭐 좀 애가 좀 천천히 했으면 싶은 게 있죠. 왜냐면 그러면서 인내력도 기르고 길러야 될 게 단순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그 하는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것도 많은데 갑자기 난 암기력이 좋아서 한 번 보면 다 해요 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미래가 걱정되지 않나요? 그 머리 믿고 잠만 잔다. 지금 그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살아가는 데는요. 인내력, 어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 이게 골고루 길러져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딱 빨리 개발돼 버리면 그러니까 재능은 분명히 맞는데 그 재능 하나가 다른 재능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했냐 늦게 했냐로 얘기 안 해요. 불경에도 보면요. 진짜 큰 아라한들 아닌 사람들이 더 빨리 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냥 입문해가지고 부처님 얘기 듣고 1000명씩 아라한 돼버려요. 그런데 사리불 같은 아라한이 제일 오래 걸려요. 사리불이 그 무리 한 200명을 끌고 와가지고 공부시켰는데 200명은요 그대로 한 며칠 안에 아라한 다 돼버리고요. 본인만 2주 걸려서 아라한대요. 그럼 막 충격받지 않을까요? 내가 그 단체에서 그 사람이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스승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스승 따라서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은 며칠 안에 아라한이 되는데 데리고 온 사람이 2주 걸리면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초기 불교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봐도 그걸로 왜냐 석가모니는 자기 대신 설법시킨 양반은 사리불이지 다른 제자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본 영성은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아라한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올라오면요. 그럴 때 쓰라고 제가 몰라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몰라 하세요. 막 이걸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1시간 했다는 거를 내 입으로 안 하고 누가 해주면 제일 좋겠고 일단 아무도 안 하면 내 입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저도요 그런 일이 많아요.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랑을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인터넷도 저 혼자 뒤지고 있고 윤홍식 쳐가지고 스태프들 아무도 안 뒤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때야 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누가 나 욕하고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뒤지는 거야. 누가 좀 알아. 제가 굳이 안 나서도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자랑 제가 해야 되고 누가 나를 칭찬했어.
웃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잖아요. 아니, 이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다 이해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전 이해합니다. 그걸로 절대 여러분 평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제가요. 아유, 이 사람 못 쓸 사람이네. 하근기네. 절대 그런 평가 안 해요. 저는 저는 에고 전문가예요. 양심 전문가이자 에고 전문가입니다. 에고의 온갖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 책임이죠. 계속 그 길만 가고 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에고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탓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럴 때는 아무튼 명상하다 조금이라도 남다른 행보를 본인이 했을 때 적절히 자랑하시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을 것 같으니까. 다만 그거 가지고 이제 남을 평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남들은 남들대로 또 다른 길이 있겠거니. 그거 기억하세요. 사리불은 더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꼭 그러면 이제 또 이럽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네. 그래서 도대체 나의 근기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있죠. 일이 잘 안 풀릴 때. 정신승리로는 좋아요. 저도 그렇게 버텼거든요. 일이 계속 안 돼요. 얼마나 대박이 나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본인 정신 극복할 때 쓰는 방편으로는 좋은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을 또 대하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자꾸 와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몰라 하시면서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다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론 이거예요.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그 재능이 전부가 아니다. 학당에서 추구하는 그 재능은 영성의 재능이고, 지능이 재능이니까 영성 재능이라는 거는 이니에지 말기 잘 알아듣는다 하면 이니에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니에지 있는 거를요, 그 사람의 뭐 삶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학당에서 잠깐 여러분 뵌 모습은 다 천사 같죠.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가정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모르죠. 분명히 아마 제가 여러분 가족들하고 좀 만나보겠다 그러면 좀 지금 찜찜하지 않으세요? 가족들하고 좀 대화 좀 해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 나실걸요? 왜 그게 걸릴까요? 그거 모르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어떻게 했는지. 왜냐? 알면 안 하셨겠죠. 모르니까 했겠죠. 즉 여러분이 보통 저지르시는 죄는 모르고 한 게 많아요. 그게 죄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한 게 많아요. 이번에 그 남녀 간에 싸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네 남자가 모르면서 우리 여자한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라 하는 거고. 또 남자 측에서도 야 너희는 안 하냐 이렇게 뭔가 따지고 싶은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걸 죄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게 되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또 답답하니까 우리가 더 열받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으니까 더 열받고 더 과격하게 나가게 돼요. 그러시죠? 여러분 얘기해서 알아들을 만한 상대한테는 과격하게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 세게 얘기하나요? 진짜 이게 알아듣긴 할까 할 때 세게라도 얘기해서 충격이라도 줘야 애가 다음에 조심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게 에고의 자연스러운 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말기 잘 알아듣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요 어마어마하게 줄여줄 겁니다. 말기만 알아들어도. 그럼 이건 노력해서 돼야 된다. 그냥 안 된다. 이것도 재능이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양심 분석을 통해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이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되세요. 실제로. 저도 포함해서 안 되세요. 누가 저한테 어느 기자가 와서 대단하신데 진짜 양심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 와이프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잠깐만요 하지 않을까요? 와이프랑 대화 좀 해보고요. 그래서 너 나한테 억울한 거 있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충분히 하고 이게 인터뷰에 응하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만 해도. 왜냐? 몰라요, 사실. 상대방,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요, 상대방이 속에 지금 뭔가 어떤 한을 품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속 얘기 했을 때, 속 얘기를 혹시라도 듣게 되면 깜짝 놀라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빨리 수용하시고 대처하면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방어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내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번 구슬려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탓 안 할 테니까 이후 책임 안 물을 테니까 그냥 너 나한테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라. 여러분이 진짜 고치기 힘든 뭔가가 확 나올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요즘은 포기했어요.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반응 어떻게 할까요? 야, 그게 뭐라고 그래. 왜냐? 여러분이 생각해도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럼 상대방을 탓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야,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여.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도건 아니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고 오케이 하고 조금씩 다는 못 고쳐요. 우리가 절대 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이 눈치를 봐서 가족들이 제일 꺼려하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고치자. 이렇게 지혜롭게 머리를 쓰시는 분은 보살이세요. 이분은요. 나란 일을 맡겨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나란 일 맡기면 못해요. 자기 식대로 그냥 해요. 부하 직원들 또 찍어 누르고 한 품게 하고 뭐 탓은 다 부하 직원 탓을 하고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부하 직원 탓이에요. 그런 상사들 다 있죠.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보살도 곳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보살도 곳곳에 있으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보살들이 다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 그런 사람들하고 못 있겠다는 거죠. 내 도라도 닦아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세상은요. 보살도 예전에도 그래요. 보살도는요. 세속에서 닦아야 제맛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세속에서 도저히 도를 못 펼 상황이 있으니까 산에라도 가서 이 도를 전승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더 그러시면 이 지구가 망해요. 이 속세가 무너지는데 산이라고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그리고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지금은 물질명이 너무 발달해서요. 지금은요. 도가 진짜 퍼질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예요. 예전에는 부처님, 예수님이 오셔도 그 동네 사람밖에 못 가르쳐요. 예수님 다 그 동네 돌아다니는 청년들이죠. 12명 꼬셔가지고. 증산도 강증상 선생 그 동네 마을 주민들 꼬셔서 도 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의 예수. 그 동네에서 예수로 통하는 그런 양반. 그런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인이 와도 그 이상 하기 힘들어요. 지역적으로도요.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든 시절이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오면요. 아무튼 유튜브건 아프리카 방송을 뭘 하도 해서라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알릴 수 있는 시기예요. 페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지금 저만 해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도와주는 분들이 영어로 제 강의를 번역해서 올려주고 더빙해서 외국 알래스카에 있는 가족분들이요. 거기 이제 해주시는 분은 이제 한국 분이고 지금 학당에 아주 열성 회원이시고 그 가족들이 외국인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요. 가족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더빙해가지고 아들이 더빙하고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제 외국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저희는요. 외국인한테 쪽지 하나만 와도 학당이 술렁입니다. 야, 진짜 오시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어떡하냐. 이게 이렇게 취약해요. 아직 학당이. 외국인 그 쪽지 하나 너무 좋다. 학당 한국에 갈 때 들리고 싶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다 긴장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런 시절이 왔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실험을 더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제 공부 그대로기 때문에요. 제가 공부해서 얻은 요결이에요. 카르마는 한 방에 바뀌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바꿔가자. 계속 수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왜 개인의 명상에만 만족하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공부가 안 늘어요. 그러면. 육바라밀은 안 늘어요. 참선은 늘겠죠. 육바라밀은 안 늘어요. 육바라밀이 안 느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육바라밀을 닦아서 큰 보살 되고 싶다 하시면요. 속세를 피하지 마시고 속세에서 카르마를 하나씩 바꿔가는 거. 여러분 시험 공부에서 합격하는 것도 다 그거 엄청난 그 성취입니다. 시험이라는 작품을요. 여러분이 완수해서 그 완성까지 다 잘 마무리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그 일을 양심에 맞게 그걸 하셨다. 엄청난 작품이에요. 가정의 작은 일 하나도. 오늘 우리 가족 놀러 간다. 출발해서 갔다 올 때까지 양심에 맞게 잘 그거를 계획을 짜서 실행해가지고 가족들 갔다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끝나게 만들 때까지 육바라밀을 끝없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의 작품이 돼요. 제가 지금 1시간 떠든 게 또 하나의 작품이에요. 이게 또 남아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깨어서 안 하면은 헛소리 막 나가면은 이제 악업을 짓게 돼요. 순간순간 인간들은요, 사는 동안 끝없이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역량이 되는 한 큰 작품을 지어보고 또 새 작품을 지어봅니다, 우리는. 왜냐? 그래야 우리 공부가 느니까. 또 새로운 여건에 맞닥뜨리지 않으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매너리즘이 생겨서 공부가 또 안 늘어요. 왜냐? 기존의 역량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공덕은 지을지 모르지만 내 실력이 늘진 않죠. 또 한번 새로운 상황에 우리를 던져봐야 또 공부가 돼요. 그 상황에서 또 깨어 있는가? 낯선 환경에서 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낯선 환경에서 빨리 자명한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를요, 매일 던진다는 게 아니라 역량 되는 만큼 또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노출시켜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학당은요, 앞으로 판을 자꾸 키울 겁니다. 왜냐? 엄청난 신도를 거느린 큰 종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확언해드리지만 절대로 종교 안 만듭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종교예요. 저는 종교라는 걸 싫어해요. 종교 안에 있는 성인들의 가르침은 너무 좋아요.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저는 모든 종교의 아주 제일 열성 신자예요. 예수님의 제일 열성 제자가 되고 싶고 각 종교의 교주의 제일 열성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분들 속 제일 잘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분들 덕에 제가 공부했고. 그건 맞는데 그 종교라는 조직에 묶이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이해되시죠? 왜냐? 거기에 가면은 내 양심에 걸려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 내 양심에서 그 허락하지 않는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찜찜하잖아요. 그럼 양심을 택할 건지 그 종교라는 조직을 택할 건지 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으세요. 양심을 따르세요. 종교를 따르지 마시고 분명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양심을 따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다니는 그 종교의 처음 종교를 여신 성인의 뜻일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를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좋아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제발 여러분 양심의 명령을 제발 따라주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당이라는 거 아카데미 아닙니까? 학당에서 양심을 가르쳐서 전 세계의 양심을 보급하겠다는. 그래서 문명 자체를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문명을 양심 문명으로 뜯어 고쳐놓겠다는. 사회 시스템을 양심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으로 뜯어 고쳐놓겠다는 게 우리 공부고, 우리 마음에 인의의지의 진리를 넣겠다는 게 개인적 공부라면 사회 전체에 인의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선거를 하건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돌아갈 때 언론들이 기사를 쓸 때 인의의지를 갖다 머리에 아주 박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게 만드는 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닫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닫고 사회의 변화, 이렇게 양심 하나 믿고 가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따르셔야 할 건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시라는 겁니다. 학당은 그걸 도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힘내라고 응원해 드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예. 이러면 분명히 지구가 한번 뒤집어질 겁니다. 이 작은 변화 때문에 홍익학당에 모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수를 놓기만 하면 이 변화가 지구 전체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 학당에서 잘 한번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정말 학당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같이 해봤더니 내 삶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구나 느끼게 우리가 계속 같이 닦아갔으면 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육바라밀이 엄청 닦입니다. 사회 고민 안 하시면 육바라밀이 잘 안 닦여요. 개인 고민만 하면. 아니냐,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사회가 받쳐줘야 되는데
요거 떼고 내 고민만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자명하지 않은 얘기거든.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힘드신 일이 진짜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 얽혀 있는 문제입니까? 얽혀 있어요. 사회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고, 헬조선에 살라니까 힘들고, 전셋값이 올라서 힘들고, 뭐가 어때서 힘들고, 다 얽혀 있는데 지금 그걸 푼다는 게 사회 전체를 안 건드리면 안 풀리죠. 그러니까 소승 철학은 사회 전체건 개인의 문제건 놔버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나만 닦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나라는 게 사회 속의 나지 나 혼자의 난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출가한 분들이요. 혼자 그러면 자급자족 하셨어야죠.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 탁발을 해서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없는 살림에 또 그거 준비해야 돼요. 카르마를요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우리는 카르마로부터 자유롭다 말이 안 돼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즉 사내가 살고 있나 도심에 살고 있나 어디 살고 있나 우리는 끝없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면서 카르마를 지으면서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수행이라는 게 이 전체를 못 바꾼다. 나를 포함해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못 주는 수행을 나는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항상 큰 시야로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휴가 때 쉬면서 그러니까요. 그 생각만 갖고 계시면 작은 행동도 의미가 달라져서 커져요. 지난 휴가 때는 이제 가족하고만 지내게 됐어요. 학당분들도 안 만나고 이제 휴가에서 오로지 가족하고만 지내니까 계속해서 뭐만 연구합니까? 가족의 평화 유지에 하루 종일의 시간을 쓰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짜증내도 안 되고 와이프가 우울해져도 안 돼요. 살짝이라도 우울해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돌려놔야 되고. 무슨 수를 그게 작은 것 같죠? 사소한 것 같아도 계속 돌려놓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면 저도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학당에 와서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와서 힘을 얻어 가셔야 되는데 같이 우울해질 거고 그러면 이게 일이 다 망쳐지거든요. 아주 작은 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두루 챙겨야 돼요. 작은 데서 무너진 게 큰 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계속 기본적인 그 상황을 조율하고 있어야죠. 가족 기분이 하나라도 나빠져 있으면 에이 꼴도 배기 싫은데 너 기분 좀 나빠봐라 하고 이제 며칠 가버리면 이제 수습하기 힘들어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며칠이고 골머리를 막 이게 쓰면서 또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 이게 다 틀어져요. 죽겠죠. 죽겠을 때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도인이라면 작게 틀어졌을 때, 살짝 틀어졌을 때 살짝 돌려버리면 끝나요. 지금 뭔 말 하나가 상대방 속을 뒤집어 놓은 것 같으면 바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지나가야지. 에라 잘 됐다 하고 이 기회에 좀 혼자 좀 고독이나 누려보자 하고 이제 만약에 당장 편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자꾸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죠. 누군가는. 나중에 이거 수습하려면 이거는 엄청납니다.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요거 못 막습니다. 나중에 해서 살짝 틀어졌을 때 살짝 고쳐. 요게 노자책에 있어요. 책 광고까지 하나 하면 노자를 보시면 노자책에 그게 나옵니다. 성인은 일이 작을 때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성인은 큰일을 당하지 않는다. 사실 그래서 큰일을 한다. 아주 재밌죠?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 하나 기분 나쁠 때 이니에이즈에 맞는 말 하나로 가족 기분 돌려놓는 거. 같이 영화라도 보고 차 한 잔이라도 하면서 기분 풀어놓는 거. 거기에 쓰는 그 시간 10분이 아까워서 피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력과 비용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치유하는 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도를 닦는 게 노자에도 나오고 불교에도 나오고 유교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게 결국 예수님까지 가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도라는 걸 아시면 나라 사랑만 하지 마시고 가족 사랑, 나부터 사랑하시고 여러분 에고를 좀 껴안아 주세요.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변태 같지만 나 아니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요? 예. 나 에고에 못난 거 다 껴안아 주시고 이해한다. 잘해보자. 화이팅도 혼자서 하시고. 예. 여러분 에고도 남처럼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지만 기본 에고의 그 존재 자체는 여러분이 에고 디자인할 때 같이 가서 참가하신 건 아니잖아요. 요 모양으로 나올지 몰랐잖아요. 그걸 쓰다가 보니까 이제
쓰다가 보니까 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내가 그동안 한 짓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리고 에고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같이 잘 살 길도 찾아보자. 그러면 다른 에고들도 처지가 비슷할 테니 다른 에고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내 역량 되는 한 내가 있는 곳에서는 천국을 낙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